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원래 확대기를 통한 아날로그 컬러 인화하는 방법을 현상 용액을 만드는 것부터 인화할 사진을 고르고 인화해서 결과물을 보기까지 절차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처음 써보는 마이크라 수음 상태도 좋지 않고 제일 큰 문제는 인화를 해서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필름 선택과 용액을 만드는 과정도 앞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뒷부분에 설명이 있으니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집에서 남는 공간을 인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작업실입니다. 집에 있던 흑백 인화 작업실을 외부 작업실로 따로 구하면서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컬러 인화에도 관심이 생겨서 컬러 인화를 할 수 있게끔 인화기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흑백 현상을 위해 안막이나 작업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컬러 인화기 하나만 들여 놓으면 되는 거라 컬러 인화 작업실로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컬러 인화 해보고 싶은 사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인화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갔던 집 근처 공원에서 찍었던 노부부 사진과 놀러 갔다가 에어비앤비로 잡은 숙소 주인분들이 키우던 말들을 찍은 필름들, 이렇게 인화해 볼까 합니다. 필름을 골랐으니 용액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컬러 인화 용액은 RA4 용액을 사용합니다. 용액은 크게 현상 용액과 블리치라고 하는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흑백 인화용 용액보다 많이 유해하기 때문에 인화하시고 난 다음엔 환기를 꼭 잘 시켜 주셔야 하며 손에 용액이 묻거나 하면 빠르게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용액 냄새는 파마를 할 때 쓰는 제품 냄새가 나요. 한국에서 아날로그 컬러 필름 인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거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액 섞는 비율이나 온도 등등 제품을 사시면 설명서가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용액을 한 번에 다 만들지 않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맞춰서 소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상 용액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액을 다 만든 후에는 통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주기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흑백 필름, 컬러 필름, 영화용 필름, 슬라이드 필름까지 집에서 다 자가 현상을 하고 필름마다 사용하는 용액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통들이 작업실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섞이면 다 못 쓰게 되므로 종이 테이프 주기는 필수입니다. 어떤 용액인지, 컬러 필름 현상인지, 인화지 현상 용액인지 등등 기본 정보를 적고 날짜를 꼭 같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된 용액들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주기를 꼭 합니다. 필름 현상 용액 같은 경우엔 또 몇 롤을 현상했는지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밀착 인화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필름을 인화지에 올려놓고 빛을 전체적으로 쐬주고 난 다음 결과물을 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상이 맺히는지를 보고 필름을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컬러 인화 암실과 흑백 인화 암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빨간 등입니다. 흑백 인화지는 특정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빨강색 램프 빛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실에서 이 암실 등을 켜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작업하는 데에 시야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만 컬러 인화지는 모든 빛에 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불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야가 가려져서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밀착 인화는 인화지를 놓고 그 위에 필름들을 놓아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쉬운 작업임에도 필름 놓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확대기를 통해 인화지에 필름의 상을 쏴주고 난 다음 인화통에 넣어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 준 후 초반에 만든 용액을 넣고 작업해 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인화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화를 하면서 생긴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벽에 걸려있는 내장이 완성본입니다. 이 내장을 뽑기 위해서 11장의 예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생긴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뽑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화를 하면 흰색 반점이 결과물에 나타났습니다. 한 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게 또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같은 부위에 계속 같은 모양으로 반점이 나타났다면 필름이나 렌즈의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다른 문제점을 찾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가설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대기에서 빛이 새거나 다른 곳에 빛이 반사되어 인화지로 들어오는 것. 두 번째, 전자기기들이 인화지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흰색 반점. 세 번째, 타이머에서 나오는 빛이 인화지에 영향을 준 것. 네 번째, 머리에 쓰는 램프에서 이 램프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서 인화지에 영향을 주는 것. 저번 주에 뽑은 인화지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저번 주와 이번 주 사이의 변화라고 하면 머리에 쓰는 램프를 사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면 1번 문제, 2번 혹은 3번 문제점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저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죠. 보시면 저번 주에 뽑은 몽마르트 언덕 사진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인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도 잘 뽑혔습니다. 흰색 반점이 없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램프를 아예 암실에서 제거한 다음에도 같은 현상은 반복되어서 램프도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이 흰색 반점들이 왼쪽 혹은 오른쪽 일정 부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던 중 흰색 문양에 약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무늬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늬를 보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인화 조보통이었습니다. 확대기에서 인화지에 빛을 쏘고 난 후 빛이 들어가지 않는 통에 넣고 약품을 넣어 인화를 완성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새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유추해서 알아냈습니다. 이게 인화지를 넣는 조보통입니다. 빛이 없는 암실에서 인화지에 빛을 쏴주고 난 다음 저 통에 저렇게 인화지를 넣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통입니다. 뚜껑과 중간 몸통, 아래 몸통. 항상 저렇게 말아서 인화지를 넣는데 저 통 중간과 아래 몸통 사이의 이음부에서 빛이 새어 들어가다 보니 항상 같은 부위에 반점이 생기는 것이었죠.
뺐다가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만 혹시 모를 다음을 위해서 검정 테이프를 틈새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라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음부는 저렇게 이 빠진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다 보니 약간 동일한 무늬가 생겼던 것이었죠. 그 흰색 반점의 모양을 보고 저걸 생각해낸 것입니다.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난 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인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문제를 결국 해결했습니다. 이걸 찾는데 무려 4일이나 걸렸습니다. 다음번으로 미루려고도 생각했지만 또 똑같은 실행착오를 겪기 싫어서 꾸역꾸역 문제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 결국 해냈습니다. 암실은 항상 이런 변수와의 싸움이고 이런 변수들을 줄이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도 살아가는데 전혀 모르셔도 되고 그렇게 크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